사우디아라비아 왕족 딸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쳤을까요? 석유로 넘쳐나는 부와 권력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꿈과 사랑을 찾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파티마라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예상치 못한 사랑까지 만들어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파티마 알아마디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으로 태어난 그녀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수백 개의 방을 가진 화려한 리야드 궁전에서 자라났고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짓 하나로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 전용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했고 파리와 밀라노에서 직접 주문 제작한 최고급 의상들로 옷장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25살이 된 파티마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던 파티마는 어느 날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국제경영학 수업 시간에 교수가 들려준 한국의 산업 발전 사례를 듣는 순간 파티마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불과 70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교수의 질문에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지만 파티마만큼 깊은 충격을 받은 학생은 없었을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가진 자원의 현실이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희귀 광물도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땅도 남한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면적의 2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였죠. 그런데 어떻게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들이 파티마의 머릿속을 밤낮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본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불길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서 50달러 아래로 폭락하면서 국가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수십 년간 석유에만 의존해온 렌티어 경제 구조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청년 실업률은 30%를 넘어섰고 경제 다변화를 위한 비전 2030 정책들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마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석유는 언젠가 반드시 고갈될 유한한 자원이지만 한국이 보여준 기술과 혁신, 그리고 인재 육성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해 겨울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퓨처 투자 이니셔티브 컨퍼런스에 참석한 파티마는 운명을 바꿀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김도연을 만난 것이죠.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29살의 김도연은 중동 시장 진출을 꿈꾸는 스마트 기술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키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는 파티마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남자와도 달랐어요. 킹 압두라지즈 컨퍼런스 센터의 거대한 전시장에서 한국 부스를 둘러보던 파티마의 눈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나라 부스들은 대부분 화려한 장식과 거대한 규모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려고 했지만 한국 부스는 달랐어요. 작지만 알차게 구성된 부스 안에서 김도연이 직접 시연하고 있는 기술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실시간 다국어 번역기, 사막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태양광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할랄 인증을 받은 다양한 한국 식품들과 화장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파티마가 완벽한 영어로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답했어요. 한국에는 천연자원이 없어서 사람이 자원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죠. 특히 저희는 중동 시장의 특성을 깊이 연구해서 현지 문화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파티마는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완전한 폐허에서 시작해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이야기.
교육열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파티마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여성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파티마의 가슴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여성도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파티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도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에는 성공한 여성 기업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여성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학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파티마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이사이자 보수적인 왕족인 아버지에게 자신이 품게 된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리야드 왕궁 단지 내에 위치한 아버지의 웅장한 집무실에서 마주 앉은 파티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처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석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파티마의 진지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아랍 복장을 한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내려온 고급 카펫이 깔린 집무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변했죠. 저는 한국에서 온 김도연이라는 기업가를 만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직접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파티마가 계속 설명하자 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할랄 산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봤거든요. 파티마야,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높은 천장의 집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왕가의 딸이 상인처럼 장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게다가 외국 남자와 사업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람코 석유 사업으로도 충분히 부유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파티마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석유는 언젠가 반드시 떨어져요.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안에 석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기술과 혁신은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한국을 보세요. 1960년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더 강한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가치관과 남성 중심적 사고에 갇혀있던 그는 딸의 혁신적인 꿈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집안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천직이다. 사업은 남자들이 하는 것이야. 그날 밤 파티마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의 사막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죠. 과연 이 높은 벽을 넘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몇 주간의 치열한 고민 끝에 파티마는 인생을 바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에요. 김도연에게 몰래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죠. 다행히 김도연은 파티마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파티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도연은 따뜻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킹파드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파티마는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검은색 히잡을 쓰고 캐리어를 끌며 공항을 나서는 파티마의 모습에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그를 다시 만난 파티마의 가슴은 묘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파티마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에 완전히 넋을 잃었죠.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고층 건물들과 체계적인 도시가 있다니.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파티마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더 놀라운 것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에 있어요. 김도연의 도움으로 파티마는 강남에 위치한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국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파티마의 모습이 우연히 사진에 찍혀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어요. 히잡을 쓴 중동 여성이 한국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렸지만 파티마는 놀라운 속도로 한국의 독특한 업무 문화에 적응해 갔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 동료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회식 문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수평적 조직 문화까지 모든 것이 파티마에게는 충격적이면서도 새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파티마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파티마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의 소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 기업인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K뷰티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대표, 비건 할랄 식품 사업으로 중동 시장을 개척한 30대 여성 사업가, 그리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스타트업을 이끄는 20대 여성 창업가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들을 보며 파티마는 깊은 감동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할랄 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국제 할랄 인증, 기관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철저한 시설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파티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존중하고 연구해주다니. 공장 내부에 설치된 메카 방향 표시와 무슬림 직원들을 위한 기도실을 보며 파티마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 기술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비 결제부터 쇼핑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무인 편의점에서 얼굴 인식으로 간편하게 쇼핑하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정확하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모습들이 파티마에게는 진정한 미래 도시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로 부자가 되었지만 한국은 창의성과 기술로 진정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김도연과 함께 보낸 시간들도 파티마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주말마다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전통 궁궐을 함께 둘러보며 한국의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를 배웠고, 홍대와 강남의 활기찬 거리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직접 느꼈어요. 특히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던 저녁 김도연이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던 모습에서 파티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파티마는 점점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풍부한 자본, 그리고 중동 전체의 거대한 할랄 시장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생각해낸 것이죠. 특히 중동 관광객들을 위한 스마트 할랄, 음식 배달 플랫폼과 무슬림 친화적인 디지털 여행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파티마가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경호팀이 파티마의 행방을 세계 곳곳에서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녀가 서울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김도연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파티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포공항 귀빈실에 도착한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딸이 혼자서 외국에 나와 심지어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왕실의 명예에 큰 손상을 주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파티마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아버지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직접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화를 내시기 전에 제가 여기서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파티마는 김도연과 함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울 시내 곳곳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이태원에 위치한 할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완벽한 아랍어로 쓰인 간판과 정통 중동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한국인 셰프의 모습에 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표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이슬람 문화와 음식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다니. 할랄 인증서와 무슬림 고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점차 감동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곳은 이태원 중앙 모스크였어요.
한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무슬림들과 한국을 방문한 중동 관광객들이 함께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한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며 아버지는 깊은 감명을 받았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홍대 근처의 한 스마트 카페에서였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정확하게 커피를 서빙하고 인공지능 키오스크가 다국어로 완벽하게 주문을 받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할랄 인증까지 받은 음식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현실이에요, 아버지. 석유 한 방울 없이도 이런 놀라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게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다음날 파티마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자신이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강남의 스타트업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20대와 30대의 젊은 직원들이 밤낮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과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들로 가득한 창의적인 업무 공간을 보며 아버지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여성 직원들이 남성 동료들과 동등하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파티마는 지난 2달간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는 스마트 할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정교한 프레젠테이션이었죠. 중동 관광객들을 위한 실시간 할랄 음식 배달 서비스, 무슬림 친화적인 스마트 숙박 예약 시스템, 사우디 전통 공예품을 한국의 첨단 기술로 현대화하는 문화융합 사업, 그리고 양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까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들이 빈틈없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파티마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유가 칠장 마음을 연 아버지 계속. 사라진 후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기술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해요. 아버지는 조용히 딸의 열정적인 발표를 들었어요. 그리고 김도현과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산업 발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김도현이 보여준 통계 자료와 성공 사례들은 아버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아버지는 파티마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아, 네가 옳았구나. 나는 너무 오랫동안 옛날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다.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생각해보니 여성도 충분히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파티마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동시에 흘렀어요. 평생을 기다려온 아버지의 인정과 이해를 드디어 얻게 된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김도현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김도현, 자네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군. 우리 딸을 이렇게 잘 도와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서 고맙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김도현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파티마는 정말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인재라고 확신합니다. 그 순간 파티마는 아버지와 김도현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느꼈어요. 문화와 종교는 달랐지만 두 남자 모두 진정성과 상호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김도현의 진실한 인품과 파티마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김도현 역시 아버지의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보호 본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티마와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김도현과 정식으로 체결한 한국-사우디 경제협력 양해각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새로운 사랑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파티마와 김도현의 모습에는 이별의 아쉬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리야드로 돌아온 파티마는 즉시 사우디 여성혁신창업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과 왕실의 공식 승인을 받아 시작된 이 재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지역,
여성들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어요. 특히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배우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죠. 김도현은 한국 측 파트너로서 정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기술 자문과 멘토링을 제공했어요. 6개월 후 파티마의 스마트 할랄 플랫폼 사업은 중동 전체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동 관광객들이 언어 장벽 없이 쉽게 할랄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앱이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K-팝과 K-드라마는 물론 K-뷰티와 한국 음식까지 사우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죠. 더욱 감동적인 것은 파티마와 김도연의 관계 발전이었어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며 사업을 함께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문화와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죠. 김도연은 이슬람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파티마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지켜본 아버지도 마침내 이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중동 경제협력 글로벌 포럼에서 파티마는 기조 연설자로 당당히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각국의 경제 대표들이 참석한 역사적인 자리에서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설했어요. 석유는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 그리고 혁신 기술은 영원히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적 같은 성장을 우리 중동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설을 마친 파티마 곁에는 김도연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두 나라를 잇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무한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 딸이 한국에서 시작한 작은 도전이 결국 두 나라의 깊은 우정과 경제협력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된 것이었죠. 한국의 기술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본이 만나 만들어낸 이 기적은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